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교류의 순시치 값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자세한 그 표현을 할 때는 시치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교류 몇 볼트 얘기하고 싶은데 수치로만 얘기하는 방식 중에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 중에 일단 최대치가 있고요. 최대가. 근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순시치를 기준으로 순시치 표현에 맨 앞에 표현되어 있는 요 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 가장 꼭대기에 올라와 있을 때 값. 그걸로 표현하는 방법을 최대치 얘기합니다. 요 값을 얘기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제 출력을 나타내는 값인 건데, 사실 최대치는 순간적으로 최대치, 그러니까 값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동작할 수 있는 전압이야. 그래서 이제 이 전압을 가지고, 이런 교류 전압을 가지고 실제 이제 시키면 실제로 효과는 이제 시료값.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그냥 교류 전압 얘기할 때 아무런 얘기 없이 이게 무슨 값이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교류 전압 몇 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콘센트에 아니면 여기 몇 볼트 들어와요? 220볼트. 그 전압이 시료값이에요. 그 전압이 시료값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시료치라고 하는 값, 이게 시료값이라고 원래는 이제 그냥 다 수식적인 값입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제곱 합의 제곱근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함수를 사인 함수죠. 이제 순시치로 나온 값, 순시치로 나와 있는 사인 함수 값을 제곱을 해서 이제 고조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고조파들까지 포함시켜서 합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시 루트를 씌워요. 이거 그냥 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수를 제곱을 해서 함수를 제곱을 해야 돼요. 함수를 제곱해서 합, 그러니까 평균 합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합을 해서 그걸 다시 평균을 낸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을 다시 구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정연파 교류를 기준으로, 정연파 기준으로 시료값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V 이렇게 표현하는 값입니다. 그냥 V 값은 최대값의 맥스 값의 루트 2분의 1이에요.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 그게 시료값이라고요. 뭐 뒤집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220V 있잖아요. 그 220은 무슨 값이라고요? 시료값.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220V 전압은 최대값은 사실은 얼마겠어요? 피크 찍을 때는. 최대값을 알고 싶으면 거꾸로 이제 루트 2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시료값에 루트 2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20에다가 루트 2를 곱해보면 그게 300 얼마예요? 314 정도
얼마 되죠?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220에다가 루트 2 곱해 보세요. 220 루트 2. 311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220 쓴다고 하지만 그 교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인이니까 이렇게 피크 때릴 때, 피크 치일 때는 플러스 311V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잠깐이지만.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값은 그거에 이제 루트 2로 나눈 거, 한 220V 정도. 요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압계 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구멍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압을 잴 거 아니에요. 재보면 그때 나오는 값 역시도 시료값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측기에 나온 값을 그대로 불러서 우리가 전압 얘기 하잖아요. 그죠? 계측기의 전압값도 이 시료값인 거고. 계측기 출력값. 자, 뭐 이제 이렇게 구하고, 뭐 거꾸로 쓰면은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면, 시료값에 루트 2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료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료값.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수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면 평균치 또는 평균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치. 요거 평균이니까 V A 에버리지 해가지고 평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통 최대치를 알려준다거나 평균치를 알려주거나 순시치를 알려줄 때는 이제 특히 최대치나 평균치를 알려줄 때는 반드시 최대값이다 평균값이다 얘기를 하고 알려줍니다. 근데 시료값은 물론 뭐 시료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교류 전압 몇 볼트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시료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 기계 문제 풀면서도 뭐 전압 몇 볼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설비할 때도 뭐 전압 몇 볼트 뭐 220볼트 이렇게 막 나오죠? 6600볼트 뭐 22900볼트 막 나오잖아요. 그거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거 다 무슨 값들이겠어요? 다 시료값들이에요. 그거는. 평균값이나 최대값의 경우에는 반드시 평균값이다 최대값이다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평균치, 평균값 이 에버리지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또 무슨 값이냐면 아까 교류가 이제 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주기만 그렸는데 사실은 한 주기 전체를 평균하면 여기 플러스 영역 면적하고 마이너스 면적이 어때요? 똑같겠죠. 그래서 사실 한 주기를 평균하면 무조건 0이 나오게 돼요, 교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평균치는 뭐냐면 요 반 주기를 이렇게 막아 놓고서 여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딱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아 놓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메꿔요. 메꾸면은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요 부분이 여기 좀 메꿔질 테고 요 부분으로 여기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메꿔지겠죠. 이렇게 메꿨을 때의 요 높이값. 요게 평균값이에요. 말 그대로. 사인 함수의 평균을 낸 값이라고요. 평균치.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거 평균치 구하려면 요 면적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적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적 구하려면. 적분한 다음에 반주기로 나누는 거죠. 요 길이로. 이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메꿔졌을 때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최대값 맥스요. 최대값 기준에 0.637배, 그러니까 63.7%. 피크 높이에 한 63.7% 정도에서 다 메꿔져요. 정면판은 다 그렇습니다. 메꿔보면. 그냥 이걸 외우고 계셔야 돼요. 평균값은 피크, 최대치. 최대값 기준으로 63.7%, 0.63. 물론 문제에서는 거꾸로 평균값을 알려주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죠. 알려줬을 때 평균치를.
0.637로. 나눠주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VM은 이렇게 가서 나눠줘야 되니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가장 정확하지만 복잡한 순시치.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피크. 가장 높을 때의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 최대치. 그리고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값.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값인 실효치, 실효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눌러서 평균 낸 값.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평균치는 결국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제 기계 수업할 때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직류분 있죠? 정류한다고 그래요, 정류. 정류했을 때 그 직류값 구할 때 사실은 이 평균치를 구해요. 직류값 구할 때. 자, 이제 그 정도로 좀 하고, 일단 또 여기 한 대까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74페이지. 설명 한 대까지만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네, 74페이지 문제 1번 보시면, 자, 회전자가요 1초에 30회전을 한대요. 초당 30바퀴. 그러면 초당 30회전이면 주파수를 30으로 보면 된댔죠. 예, 그러니까 이제 F를 30Hz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각속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각속도, 각주파수 또는 각속도 오메가. 이게 오메가 얼마냐고요? 근데 각속도 오메가가 뭐라고 그랬죠? 2파이 F 그랬죠? 2파이 F.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 맞나요? 2파이 F. 그래서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자, 2파이. 자, 초당 회전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30. 그럼 그냥 주파수를 30으로 보시면 된다고 해서 초당 회전수를 30. 그러면 60파이죠? 60파이. 대충 뭐 3.14 정도 될 테니까 60하고 곱해보시면 뭐 60파이 이렇게 뭐 계산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아니네. 그냥 60파이로 돼 있네요. 1, 2, 3, 4가. 파이를 굳이 계산 안 하고. 네, 그래서 60파이.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각주파수, 각속도, 각주파수, 오메가 같아요. 이게 100파이래요. 그럼 주파수는 얼마겠느냐? 자, 이 식을 거꾸로요. 각주파수인 각속도 오메가를 알려주고 주파수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는, 주파수는 얼마냐? 어떻게 하면 돼요? 2파이분의, 네, 각속도, 각주파수 오메가 하면 됩니다. 근데 오메가가 얼마라고요? 100파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각주파수가, 각속도가. 나누기 2파이 해보면. 뭐 어차피 파이는 날라갈 때고 2분의 100이니까 이거 50이네요? 50Hz. 네, 주파수는 50Hz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인 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주파수요, 주파수가 물론 뭐 다수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를 보냐면 90% 다 이상입니다. 95% 이상. 뭐냐면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가 얼마라고요? 60Hz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뭐 해보셔도 되는데 60Hz라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표준 주파수 60Hz면 각속도 오메가는 무조건 얼마예요? 120파이가 되겠죠? 2파이 F에서 F가 60이니까 60 곱하기 2 하면 12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파이. 요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120 곱하기 파이 해보시면요. 37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배우고 계시는 게 사실은 문제 풀기가 편해요. 물론 뭐 그때그때 계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꼭 외우시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 풀 때
각속도가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시중가도 뭐 60Hz 값으로 대부분 나오니까 나오면 그냥 바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60Hz예요. 네. 표준 주파수가. 그런데 저 유럽권하고 혹시 유럽 몇 헤르츠인지 혹시 아세요? 표준 주파수가? 50. 네? 50. 네, 50이에요. 50Hz입니다. 고요. 중국도 50Hz고요. 당연히 러시아도 50Hz겠죠. 왜냐면 러시아에서 유럽 쪽에 원래는 우크라이나 거쳐서 이렇게 공급을 하던 거였잖아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쪽은 뭐 다 이제 싸져 묶여가지고 다 50Hz고, 그 다음에 일본은 뭐 관서 쪽하고 관동하고 이 주파수가 달라요. 한쪽은 60Hz고 한쪽은 50Hz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기 그래가지고 주파수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죠. 걔네들 그 전기 쓰는 게. 네, 근데 뭐 안 바꾸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50Hz 아니면 60Hz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Hz가 60Hz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0Hz가 가끔 나오고. 근데 50Hz면은 오메가가 얼마겠어요? 2파이 F에서 F가 50이니까 50 곱하기 2니까 100이잖아요. 100파이. 그 파이가 3.14니까 곱하기 100 하면 314죠? 네, 314. 3.14의 100배. 네, 그래서 377, 120파이 보이면 60Hz. 314, 100파이 이거 보이면 50Hz구나. 네, 이 정도로 그냥 알고 훨씬 문제 푸는데 빠르고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계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거꾸로 문제를 보면 2번 문제 보시면 각 주파수, 각 속도가 100파이 그랬으니까 이거 50Hz구나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더 편하다고요. 그 다음에 3번 각 속도 오메가가 300이래요. 네, 그러면 사인 파교류의 주파수는 얼마겠느냐 그랬습니다. 뭐 같은 문제네요. 2번하고. 그러니까 역시 또 주파수 물어봤으니까 뭐 이걸로 푸시면 되죠? F는 2파이분의 각속도 오메가는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은 오메가가 얼마라고요? 각속도가 300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파이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파이분의 2분의 300이면 150이죠? 네, 그래서 파이분의 150Hz. 물론 계산기로 두드리면 숫자로 몇 헤르츠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 1, 2, 3, 4 보니까 그냥 파이분의 150을 남겨놨죠? 답은 2번이 될 테고. 4번 각속도 오메가가 377 몇 헤르츠인가요? 60Hz.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 60.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 각속도는 377 60Hz에 대한 각속도. 문제 5번. 자, 전압 E는 100 루트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세요. 전압 E가 100 루트 2 사인 가로 열고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값? 무슨 치? 네, 순시치. 이 모양을 보면 이게 전압을 순시치로 지금 표현을 해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 뭐라고요? 순시치의 기본은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맞나요?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전압의 피크 Vm 최대값은 100 루트 2구나. 아까 뭐 얘기했던 311V 정도 되는구나. 근데 시료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을 얼마로 나누면 시료값? 루트 2로 나눠. 루트 2가 시료값이라고. 루트 2가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100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100V구나. 100V짜리.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자리가 얼마예요?
100파이잖아요. 아, 그러면 주파수는 그리고 뒤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데 마이너스네 플러스면 진상, 마이너스면 지상. 늦은 거라고 그랬죠? 아, 이게 마이너스 지상으로 파이가 180도. 우린 도가 익숙하니까 3분의 180도면은 60도죠? 아, 그러니까 60도 네, 늦게 시작한 거구나, 이거. 사인이긴 한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지금 봤어요. 주파수만 물어봤나요?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주파수는 어차피 이게 오메가 속에 들어있으니까 2파이F. 이거 딱 보면 아, 그냥 주파수 50Hz구나. 요 자리만 보고 그냥 답을 하면 되는 문제. 다른 데는 사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기억 나온 거라 제가 지금 설명을 뭐 최대값도 얘기하고 한 거지. 예. 자, 그래서 주파수는 50Hz구나. 100파이만 보면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6번 문제 보면 오메가 자리가 얼마인가요? 120파이. 그러니까 주파수 얼마예요? 60Hz. 그 답은 4번. 네, 7번. 100Hz 주기는 얼마냐 그랬어요. 아까 주기라고 하는 게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맞나요? 그래서 아까 주기 t는 뭐라고 했었죠? 주파수하고. 역수였잖아. 비례가 아니고 는. 네, 주기는 주파수 분의 1이었죠. 주파수가 60Hz면은 똑같은 모양 한 번 나오는 데는 60분의 1초밖에 안 걸린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파수가 100Hz니까 주기는 100분의 1초겠죠. 맞나요? 100분의 1, 0.01초, 0.01세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주파수 분의 1 하면 되는 겁니다. 100분의 1초다. 자, 8번. 뭐 딴 데 볼 거 없잖아요? 오메가 t에서 오메가 자리 120파이죠? 네, 주파수는 60Hz. 8번도 60Hz. 9번. 주파수는 얼마니에요? 오메가 자리가 얼마예요? 377. 그거 120파이거든요. 여기 60Hz일 때 각속도 오메가 120파이. 계산기 두드리면 377이에요. 377. 외워두고 계신 게 좋다고요. 네, 그래서 딱 보고 377 오메가 60Hz. 물론 계산 이렇게 하셔도 되죠. 네, 오메가가 원래 뭐죠? 2파이 F. 이게 지금 377이라고 한 거니까. 그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377. 뭐 계산기로 이거 뭐 눌러 보셔도 뭐 60 나와요. 그렇게 해도 관계 없는데. 자, 10번. 10ohm짜리 저항 회로에 E는 100사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저항 회로에 T = 0일 때의 순시치 전류는 얼마냐? 순시치 전류는 그랬습니다. 전류 I는 R분의 V죠. 그죠? R분의 V인데요. 근데 이제 오메 법칙 I는 저항 회로니까 지금은 R분의 V. 자, 당연히 여기에다가 순시치 전압을 넣어서 오메 법칙을 풀면 전류는 순시치 전류가 나올 거고요. 순시치 전압을 넣어서 이거 순시치 전류가 나올 거예요. 평균값 전압을 넣고 계산을 하면 순시 전류가 나올 테고. 지금은 순시 전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순시치 전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시치는 순시치로 나오고, 뭐 시료는 시료로 나오고, 평균은 평균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순시치 전류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자, 순시치 전류는, 자, 순시치 전압이니까 그 순시치를 통으로 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순시치가 얼마예요, 지금? 100사인
377t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뭐 하여튼 플러스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순시치 전압 맞죠?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요? 저항. 그 저항이 몇 옴이래요? 15. 그럼 뭐 별거 있나요? 순시치 전류 어차피 뭐 이것만 계산되겠지. 그럼 그냥 10분의 100 사인.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죠.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 예, 순시치 전류. 근데 전압을 가했을 때 순시 전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t = 얼마에서 0에서 t가 0일 때,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요. 여기다 뭘 넣으셔야 되냐면 t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0을 넣어야죠. 그죠? 그럼 여기 0 넣으면 뭐 377 곱하기 0 해봤자 뭐 어차피 곱하기 0이면 뭐 0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거는 10 사인. 뭐 어차피 이건 0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만 남죠? 이렇게. 그러면 이 파이가 180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뭘 계산해 주셔야 되냐면 10 곱하기 사인 180도 나누기 3이면 3분의 180이면 60이죠? 사인 60도.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10 곱하기 사인 그냥 60 이렇게 누르면 60도로 들어가요. 기본 설정은 각도를 도로 읽어드리도록 기본 설정이 여러분 계산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저 파이를 3.14라고 누르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파이라고 쓴다는 얘기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인데 각도가 계산기는 사람하고 틀려서 입력되는 게 라디안으로 입력을 할지 몇 도, 45도, 60도 이렇게 도로 입력할지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쓰는 계산기는 기본 각도 단위가 도로 인식되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산할 때는 도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을 할 때는. 계산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계산기가 각도는 무조건 도로 입력받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라디안 입력으로 돼 있질 않고, 물론 설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라디안으로 입력받도록 설정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그래 놓으면 나중에 또 도로 나오면 또 문제잖아요. 그땐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파이가 나오면 계산기 누를 때는 무조건 그냥 180도로 생각하고 도로 바꿔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여튼 이거 계산기 얼마 나와요? 5루트 3? 10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누르면 5루트 3 나와요? 8.66? 5루트 3 해가지고 8.66. 5루트 3으로 나오는구나, 보기가. 그죠? 보기에 보면 5루트 3이 있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상은, 순시치의 위상은 어디에 표현이 된다고요? 맨 뒤에 요 자리. 요게 위상이 위상. 그죠? 위상. 자, 근데 지금 이제 교류 전압은 얼마예요? 네, 루트 2, 뭐 사실은 이게 볼 필요도 없는데,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 다음에 전류의 순시치예요. 전류의 순시치 루트 2I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의 이제 위상차를 볼 건데, 도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3분의 파이면 60도죠. 6분의 파이면 30도죠. 자, 그러니까요, 이걸 기준을 하나로 좀 잡을게요. 이 사사분면상에서, 사사분면상에 여기를, 요 자리를 0도라고 잡아볼게요. 0도. 0도. 이 자리가 0도. 0도. 위상차가 0도. 0으로 잡고, 0도 위상. 그리고 이제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늦게 달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위쪽을 진상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상, 느린 쪽은 이 뒤쪽을 봐야 되잖아요. 뭐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자, 전압은요,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위상이 마이너스면 진상이라고 했어요, 지상이라고 그랬어요? 지상, 느린, 네, 늦게 시작한 느린 몇 도? 60도. 느린 60도면 이쪽으로 60도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압은. 그림이 조금. 근데 이게 60도라고, 60도. 전압은. 근데 전류는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뒤진 30도죠. 뒤진 30도면 역시 지상 30도니까 이쪽이긴 한데 30도예요,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상만 보는 건데, 이게 전류. 그럼 보세요.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는 위상이 요거 몇 도 차이예요? 30도. 근데 전류가 전압보다 30도가 이쪽이니까 앞선 거예요, 뒤진 거예요? 전류는 전압보다 30도가 앞서 있는 거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30도가 뒤져 있는 겁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30도 뒤졌다고 해도 맞고, 전류가 전압보다 30도 앞섰다고 해도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답은 뭐예요? 여긴 맞는 거. 예, 전류가 전압보다 30도. 30도면 6분의 파이죠? 예,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또는 전압이 6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이것도 맞는데, 예, 전압이 전류보다 6분의 파이만큼 뒤진다는 복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전압보다 6분의 파이만큼, 전류가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12번. 네, 일반적인 경우 교류를 사용하는 전기난로의 전압입니다. 전압. 전압과 전류의 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여기 나올 문제가 아닌데 뒤에 나와야 되는데 순서를 좀 잘못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전압하고 전류는 동상입니다. 위상차가 안 나요. 네, 뭐 90도 앞서기도 하고 뒤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 얘기는 뒤에서 해야 돼요. 뒤에 나와요. 뒤에.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올 문제가 아닌데 잘못 나와서. 자, 일단 뭐 답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 13번. 자, 역시 V는, 전압은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그러니까 전압은 이제 여기, 이 그림 그대로 0도 기준점 잡고, 전압은 똑같이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0도 기준 잡고, 플러스 30도죠, 전압은. 진상 30도. 그러니까 이제 이 위로 앞섰으니까, 요렇게 30도. 이거 30도. 앞섰어요. 이건 전압. 근데 전류는요? 전류는 보니까는 마이너스 30도잖아요. 뒤진 30도. 그러니까 0도 기준에 뒤진 30이면 이쪽 30도잖아요. 전류.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전압은 전류보다 몇 도가 앞서 있는 거예요? 60도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지, 아니면 전류가 전압보다 60도 뒤진다라고 얘기하던지.
둘 중에 하나. 보기에 있겠죠? 뭐 있나요? 여기서 물어본 게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의 위상차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전류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압보다 60도가 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답은 1번. 자, 14번. 교류 100V의 최대값은? 자,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교류, 뭐 이게 무슨 값인지 얘기 없고 100V 그럼 무슨 값이라고요? 시료값. 아무 얘기 없이 최대값이다. 최대값이나 평균값은 반드시 최대값 얼마, 평균값 얼마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평균값인지 최대값인지 시료값인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100V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값이라고요? 시료값.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료값이 100V인데 최대값은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루트 2배죠? 100 루트 2. 100 루트 2. 100 곱하기 루트 2면 141, 뭐 1점 몇 볼트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1볼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연파 기준으로요. 당연히 최대값이 가장 어떻겠어요? 최대치가 가장 크고요. 숫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시료값이에요. 시료치가 그 다음이고 평균치가 제일 작아요. 값이. 이거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시료값이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시료값 100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그 커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시료값하고 최대값 차이는 루트 2배 차이 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최대값이 더 크니까 시료값보다는. 네, 그래서 100 루트 2 보면 141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5번. 이번에는 어떤 사인파 교류전압의 평균값이 191이래요. 191 평균값이, 평균치가. 그럼 최대값은 평균값보다는 커야죠. 네, 커야 됩니다. 근데 최대값하고 평균치 관계가 0.637이었죠? 63.7%. 그러면 지금 최대값은 평균값 191보다 커야 되는데 평균값하고 최대값 관계가 63.7, 0.637이니까 0.637을 곱해요, 나눠요? 값이 커지려면. 나눠야죠. 1보다 작은 값인데 0.637 해보시면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300보다 되나 본데요? 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역시 평균값이 220, 최대값은 나누기 0.637이요. 똑같은 문제예요. 15번하고. 평균값이 22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나누기 0.637 해보시면 346V 정도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7번. I는 Im sin 오메가 t. 이건 저 순시치예요. 그죠? 표현되어 있는 춘값이 I는 Im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순시치를 줬다는 얘기죠. 자, 순시치일 때 전압이든 전류든 순시치일 때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이 무슨 값? 최대값. IM이 최대값.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시료값은 그랬으니까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그냥 이거 그냥 식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루트 2분의 IM. 18번. 어느 교류전압의 순식값이 V는 311이 최대값이네요. 사인 오메가 t, 오메가가 120파이, 60일에 뜨겠네요. 라고 하면 이 전압의 시료값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걔도 지금 전압의 뭐 V라고 썼는데 이게 뭐 순시치면 VM 사인 오메가 t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사실 여기까지만 썼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0도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를 안 쓰겠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이제 없는, 위상이 없는 경우를 사실 써준 순시치인데, 어찌됐든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사인 앞에 있는 얘는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니까. 지금 시료값 물어봤죠? 이거 나누기 루트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311 사인 뭐 오메가 t 이렇게 줬으니까 311이 최대값. 311 나누기 루트 2 해주면 이게 이제 시료 전압일 거 아니에요? 311 나누기 루트 2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20. 되고. 답은 2번. 19번. 뭐 똑같네요. 2는 141.4 사인 오메가 t. 오메가가 100파이. 뭐 50회를 찍겠네요. 뭐 문제 답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러면 사인 앞에 있는 141.4가 무슨 값? 최대값. 물어본 건 시료값이니까 141.4를 뭘로 나눠요?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시료전압이 나오겠죠. 시료값 전압이. 그래서 141.4 나누기 루트 2 해보면 100이에요. 100V. 그래서 시료값은 100V.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20번. 전기 저항이 25옴. 그 다음에 50V. 뭐 아무 얘기 없으니까 이 50V는 무슨 값? 네,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전압이 50V. 자, 이런 사인파 전압을 가했을 때 교류 전압이란 얘기입니다. 사인파 전압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시료값 50V짜리 교류 전압을 가했는데 저항 25옴에다가 전류의 순식값은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여기 지금 전압이 시료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전압을 시료값으로 해서 오음의 법칙을 계산하면 전류도 시료값으로 나오죠. 뭐 순식값으로 넣으면 순식값으로 나오고 평균치로 넣으면 평균치로 나오고 전류도.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전압이 시료값이니까 뭐 지금은 이제 뭐 오음의 법칙 풀어보시면 됩니다. I는 R분의 V인데 R이 25옴. 그죠? 전압은 시료값 전압이 얼마? 80이요? 50이요? 50V. 계산하면 몇 암페어예요? 2암페어. 근데 이게 시료값 전압 넣어서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이 전류도 무슨 값? 시료값 전류죠. 2암페어. 근데 물어보기를 시료값 전류가 얼마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순시치를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순시치 전류를 쓸 때는 자 먼저 기본 형태가 어떻게 돼? 맨 앞에는 무슨 값을 써야 돼요? 최대값.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위상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전류의 최대값을 넣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값이라고요? 시료값이니까 시료값에다가 뭘 곱해야 최대값이 돼요? 루트 2. 그래서 여기다 써야 되는 건 2 루트 2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순시치로 표현해야 되니까. 순시치로 표현할 때는 맨 앞에 최대값을 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최대값 두고 사인 뭐 오메가 t는 그냥 오메가 t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아, 377. 각속도가 오메가가 377인 뭐 이렇게 했네. 아닌데? 지금 몇 번 푸는 거죠? 20번. 오메가가 377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오메가는 377로 바꿔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오메가가, 각속도 오메가가 377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377 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게 순시치 전류죠. 순시치 전류. 자, 21번. 일반적으로 교류 전압계. 아까 그 뭐 전압계 가지고 여기 뭐 찍으면 나오는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시료값. 시료값. 답은 4번. 자, 22번. I는 Im sin 오메가 t인 정연파 교류에서 오메가 t가 몇 도여야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게 되느냐. 자, 지금 보시면 I는 순시치로 줬네요. Im sin 오메가 t. 근데 이런 순시치를 갖는 전류에서 시료값하고 순식값하고 시료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사인, 아까도 얘기했죠. 오메가 t,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더라도 그 가로 전체. 이게 결국은 뭐라고? 이것도 각도라고 그랬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얘는 최대값이죠. IM은. 그럼 실효값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IM.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실효값, 그러니까 이 값과 순식값, 이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사인 오메가 t가 얼마여야 같겠어요? 루트 2분의 1. 사인 오메가 t가 이게 루트 2분의 1이라면 루트 2분의 im 이렇게 되니까 실효값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사인 몇 도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사인 몇 도가. 사인 몇 도가 루트 2분의 1. 이거 학교 다닐 때 삼각함수 조금 하셨던 분들은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 t가 45도면 되는 거예요. 45도. 저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면 1대, 그러니까 여기가 45도예요. 1대, 여기하고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1대 1대. 그리고 이 빗변은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루트 2가 되죠. 45도짜리는 무조건 배열이 이렇게 되거든요.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뭐 물론 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이 오메가 t가 여기가 45도여야 된다. 네, 그래서 답은 45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답을 외워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자, 23번. 최대값이 Vm. 그럼 사인파 교류에서의 평균값은, 자, 평균값은 최대값의 63.7% 그랬죠? 예, 그러니까 평균값은 0.637 Vm 하면 되는 거죠. 2번. 그 다음 24번. 최대값이 110. 사인파 교류 전압이 있는데 평균값은 얼마냐? 뭐 방금 한 대로 110에다가 0.637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값은 V 에버리지는 평균치는 0.637 V 최대치. 그렇게 되니까 뭐 0.637에 최대값이 지금 알려준 게 최대값이니까 110. 계산해 보시면 뭐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 되나 본데요. 그래서 평균치는 70V. 뭐 25번도 똑같습니다. 최대값이 200인 사인파 교류의 평균값은 200 곱하기 0.637 하시면 됩니다. 네, 200 곱하기 0.637, 63.7%면 뭐 대략 한 127.3V 뭐 이 정도 나와요. 답은 3번이 되겠고. 26번. 어떤 정연파 교류 역시 최대값이 220, 평균값은 곱하기 0.637. 220 곱하기 0. 네, 220 곱하기 0.637하면 한 140.1V 뭐 이렇게 되나봐요. 그 다음에 27번. 뭐 전압이든 전류든 마찬가지입니다. 최대값 전류가 10A. 교류 전류의 평균값 전류는 얼마냐? 뭐 10 곱하기 0.637이요. 뭐 10에다 뭐 0.637 곱하면 6.37 나오겠죠. 네, 답은 4번. 자. 예, 이것 좀 써놓고 좀,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자, 정연파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최대값이 V, M, 말로 써야 되겠네. 최대값, 최대치. 제일 큰 거부터 순서대로 쓸게요. 최대치. 그 다음에 실효치. 그 다음에 평균치. 자, 이렇게 써놓고 외우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요 비율. 실효치분의 최대치.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효치분의 평균치. 요거를 파고율이라고 부릅니다. 파고율. 실효값분의 평균치. 실효치분의 최대치. 이거를 파고율이라고 그래요. 파고율. 물론 이제 정연파 기준으로 파고율이 그럼 얼마겠어요? 최대치가 1일 때 실효치는 최대치의 루트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최대치가 실효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배 이렇게 된다고요. 뭐 어차피 분모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결국은 루트 2가 되는 건데 루트 2면은 이게 1.414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이제 파고율이라고 그래요. 정연파의 파고율.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요번에는 요거 평균 지분의 실효치. 평균 지분의 실효치.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건 파형률이라고 그래요. 파형률. 근데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실효치면 기준은 최대값으로 잡아보자고요. 실효치라는 건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누면 실효치 맞죠? 자, 그 다음 평균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치에다가 0.637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평균치. 그럼 이게 평균치분의 실효치 맞죠? 그러면 요 VM하고 요 VM은 약분해서 이건 없어지거든요? 나머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2 나누기 0.637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아닌데? 루트 2 곱하기 0.637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안쪽 곱한 거 분해니까 어쨌든 이게 없어지고 나면 번분수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죠? 안쪽 곱한 거 분해 바깥쪽 곱한 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루트 2 곱하기 0.637 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예? 네, 맞죠? 1.11 안 나오나요? 네, 1.12요? 11 이렇게 나오죠? 1.11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게 파형률입니다. 정연파 파형률. 하여튼 뭐 이제 계산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어찌됐든 실효값분의 최대치를 파고율이라고 하고 평균값분의 실효치를 파형률이라고 그래요. 파형률, 파고율 종종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교류에서의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자, 29번은 이번엔 파고율이잖아요. 파고율. 이건 실효값분의 최대값이겠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삼각파의 파형률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정연파의 파형률, 파고율을 알려드린 거고 삼각파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걸 삼각파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건 정연파하고는 파형 자체가 전혀 다르잖아요. 계산 방식이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그럼 뭐 삼각파, 뭐 사각파 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했는데 그거? 정연파 하나도. 사실은 정연파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정연파로 기억하시고 삼각파는 따로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종종 잘 나오니까. 답은 2번. 이건 뭐 암기사항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셨다가 근데 복소수